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응? 저런 데만 신경을 쓰니 내가 속이 더 상하지. 큰 기고 작은 기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도 하다고. 좀 풀어.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응? 엄마는 엄마 건강 챙기고 그런 걸 신경을 더 써야지. 나는 엄마 아픈 거는 둘째라고. 그럼 첫째는 뭐예요, 엄마? 엄마는 너희들 둘이 결혼만 하면 아픈 데도 없어. 응?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 병이 난다고. 그게 고민이 돼갖고. 산세가 병풍처럼 펼쳐진 강원도 정선. 말 그대로 첩첩산중, 오지 중의 오지로 유명한 이곳. 깊은 산중 고갯길을 넘어가는 두 남자가 있다. 예전에는 이 밭을 우리가 농사를 졌었는데 저기 위에 거하고 여기다 고추했을 때가 아주 제일 끝장이었지. 그 따가지고 집까지 가져가느라. 해발 300m가 넘는 산등성이 오지 산골이 고향인 두 사람. 어릴 때는 여기 풀숲 헤치고 가려면 한참 고생했는데. 아이고, 오기 전에 땀이 나네 벌써.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익숙한 산길을 넘어 찾아가는 곳은 어디일까? 1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줄곧 찾게 된 선산이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버린 산소를 벌초하는데 아버님께서 장남이고 제가 장남이니까 이제 벌초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동생이랑 같이 하는 거죠. 7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형 정용화 씨와 11년 전 들어온 동생 정용회 씨. 일을 나눠 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초를 끝냈는데 이럴 땐 형제가 있어 든든하다. 듬직해져. 과묵해고. 그냥 그 의지가 되는 기둥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너무 없습니다. 2살 차이 형제지만 어릴 때부터 떨어져 지내다 보니 서먹했던 두 사람.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살게 되면서 더 돈독해졌다. 개운한 마음으로 성묘를 끝낸 형제의 눈에 띈 것이 있는데 많이 달렸다, 많이 달렸어. 조금만 따가지고 가서 엄마 드리자. 야생 개복숭아. 사람 발길이 닿지 않으니 많이 더 열렸다. 형 조금 물렁한 걸로 만져보고 골라서. 딱딱한 건 네가 먹으면 되지. 복숭아 하나에도 엄마를 떠올리는 형제. 이런 걸 따라고. 됐다, 이거는 많이 많은데? 가자. 엄마 생각에 마음이 바빠진 형제다. 강원도 정선과 영월의 경계. 굽이차 오르는 동강에 맞닿은 오지 거북마을에는 단 한 채의 집이 있다. 이곳이 바로 형제가 돌아온 고향이다. 엄마! 엄마! 없지? 안 계시지? 어디 가셨네, 어디 가셨어? 애타게 엄마부터 찾는 형제. 여기도 안 계신데? 거기 지금 비고 쉬고 왔네. 계시랬더니만 또 뭔 일을 했구만. 본체 조금 배갖고 왔죠. 알았어. 잘했어? 응? 잘하기는 뭘 잘해. 응? 잘했어. 팔 아프다고 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고 갔구만. 응? 형제가 집을 비운 사이 부추를 배워온 엄마. 잘했다 하지. 아유, 썩 잘했어. 잘했어. 이 부추 겉절이를 해서 겉절이가 맛있다고. 겉절이를 해서 국수를 해 먹을까? 국수 먹으면 비빔밥을 해야지. 뭘 바라는 게 많아. 아들내미 해주면 가만히 먹어야지. 왜 물어? 물지 말아야지. 알았어요. 조금만 해서 먹읍시다. 엄마가 고생스럽게 배워온 부추로 점심을 준비하는 건 막내 아들. 사실 용혜 씨는 특급 호텔 중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했고 직접 중식당을 운영했던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13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오지마을에 혼자 남게 된 엄마를 생각하며 덜컥 서울 생활을 접고 돌아왔다.
엄마 곁으로 온 이후 용혜 씨가 가족의 식사를 도맡고 있다. 일로 와봐요. 알았어. 탕 많이 넣었구만. 응? 안 매운 고춧가루 넣었어. 응. 응? 맵겠는데. 최종 맛 결정자는 엄마. 됐어? 응, 맛있어. 잘했어. 어쩐 일이래? 용혜 씨는 잘 나가던 조리사였지만 강원도 토박이 엄마의 입맛 맞추기는 쉽지 않은데 다행히 오늘은 무사 통과다. 용혜 씨는 초등학교 때 읍내로 유학을 나간 이후 20년 만에 엄마 곁으로 돌아왔다. 잘하는 사람이 해는 거죠. 예.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제 좀 얻어 드셔야지 본인이 좀 덜하고. 엄마 재화 씨는 막내 아들 덕분에 오랜 주방 살림을 벗어나 매 끼니 호사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먹어라. 비벼줘. 비비지 뭐 그건 못 비벼. 나 70이 넘은 게 국수도 못 살가운 아들 덕분에 살 맛이 난다. 아, 일단 먼저 드세요. 너무 많아. 알았어, 됐어. 고마워. 다 큰 아들들 국수 한 젓가락이라도 챙겨주고 나서야 맛을 보는 엄마다. 드실만해요? 아, 맛있게 잘했네. 맛있어서 맛있다 그러는 거요? 맛있네. 든든한 큰아들과 살갑게 챙기는 막내 아들이 산골 엄마 옆에 찰떡같이 붙어 지내니 세 모자의 점심은 새콤달콤하다. 그날 오후 마당 한켠에 자리를 깐 쇠모자. 수확한 참깨를 터는데 참깨는 기본이고 6만 6천 제곱미터나 되는 밭농사를 쇠 사람이 하다 보니 1년 내내 일이 넘친다. 이게 비 올라 그랬는데 깨 떨다가 내가 도망을 가면 되겠어. 많이 더 먹겠지. 혼나지? 예. 대장님 그래야지. 비가 오면 네가 다 책임져. 깨는 떨다가 비만 맞으면 다 내버린다 이거. 심은 사람이 책임져야지. 빈 땅을 눈뜨고 못 보는 재화 씨는 올해 봄 아들 몰래 밤마다 참깨를 심었단다. 혼자 이걸 다 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러니 힘드니 이제 농사 좀 죽이고 그만하자고. 그러면 심심해서 엄마가. 아니, 아픈 게 나아요, 심심한 게 나아요. 농사 좀 적게 줘도 응? 안 굶어 죽잖아요. 응? 굶어 죽을까봐 그래나. 그러면 아이고 난 일하다 죽을까봐 그랬나. 그럼 마무리 알아서 하셔. 난 다른 데로 가. 어디로 가려고 그래 어디로. 뭐 할 거 있어. 나도. 어디로 가. 여기 전에 이거 치고는 호박 따야지. 형이랑 따. 나 딴 거 좀 해게. 비가 올라 하는데. 몰라 난 하러 가. 잠시 자리를 비운 막내. 가봐. 어디로 가니?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 호기롭게 호박을 따러 왔지만 호박이 어딨는지도 모르는 큰아들 용화 씨. 그는 서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디자인센터 연구원이었는데 7년 전에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는 호련히 엄마 곁으로 돌아왔다. 난 농사 짓는 게 재미있어. 이래 호박 따르는 것도 보면 재미있어. 농사 안 짓는 거 어디 가봐. 그저 농사일밖에 모르는 엄마다. 저 이 짝콩이 이게 서리태라고. 이 아들이 못 심고게 서리태라. 그래 내가 이걸 가만히 심었다고. 밤에 가만히 심었는데 올해 엄청 잘 됐어. 벌어가지고 아들 빚 안 넘겨주고 내 힘으로 벌어가지고 쓰고 먹고 남겨놓고 죽어야지. 안 그렇나? 아유, 안 그래. 안 바래. 안 바래? 엄마는 콩 심고 깨 심어 6남매를 키우고 딸들을 모두 출가시켰다. 헌데 40이 넘어서도 짝없이 엄마 옆에 붙어있는 두 아들이 걱정이다. 큰아들이 잠시 호박을 나르는 사이 재화 씨는 그새를 못 참고 막내 아들을 찾아 나섰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요? 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새 만들어 새. 어? 새 만든다고. 아이고 새가 밤비게 살네. 형이 비가 올라 했는데 호박 따가 드리느라고 그 풀밭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바쁜 거 좀 끝났잖아. 바쁜 거 좀 끝났잖아. 나도 이거 급해서 그래요. 아이고 호박이 더 급하지. 다 썩어 빠지는데 비를 맞아서. 나도 좀 있으면 그 전시회 하는 것 때문에 준비하느라 그런다고. 그 이따 저녁에 하면 되지. 호박 따놓고. 저녁에도 나도 또 다른 거 할 일이 있죠. 아이고 핑계는 잘 된다. 핑계는 잘 돼. 알았어요. 농사일은 하다 말고 자꾸 딴짓을 하는 막내 아들이 영 못마땅한데 뭐 좀 보여줄게. 이거 봐. 안 봐, 안 봐. 봐. 보고 가. 안 본다고. 뭐라고? 이거 해야지. 이거 또 깨끗하게. 알았다고 들어가 봐. 들어가. 뭘 봐, 안 봐, 안 봐. 봐. 안 본다고. 에이 좀 봐줘. 봐줘. 이거 뭘 봐. 호박 딴다. 아니 꼴꼴 흘리. 화가 난 엄마를 어르고 달래며 자랑하고 싶은 건 미니 솥대다. 용혜 씨는 오지에 들어온 후 나무 조각을 시작했다. 지난 10년간의 작품들인데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마뜩 찬화한다.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전시를 하려고 그런다고. 바쁘다고 나도 준비하려니까. 그래도 그거 호박부터 먼저 해놓고 해야지. 전시를 하든 뭘 하든 나는 모르니.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몰라. 안 봐. 산골로 들어왔으면 부지런히 농사나 지을 것이지. 틈만 나면 저리도 딴 생각을 하나 싶다. 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응? 저런 데만 신경을 쓰니 내가 속이 더 상하지. 큰 기고 작은 기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도 하다고. 두 아들이 오지로 들어온 것도 모자라 결혼 생각도 하지 않으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둘 다 똑같이 애먹이는 아들들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가는 뭐 하는데 엄마? 아니 색이 진지 뭘 그걸 뭘 만들어가지고 뭐 올려놓고 뭐 전시를 한다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체험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려고 뭐 자기도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겠지. 생각하는 거 보면 저래 똑같으니 아주 둘이 저래니 내가 이게 볼 수가 있는가? 내가 말 잘 듣잖아 대신에. 엄마는 애가 타는데 큰아들은 능청을 떤다. 엄마 이 해볼라. 호박 저다 어떻게 싸요? 나는 시방 화가 나갖고 어째 줄어 모르겠네. 아 좀 풀어.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응? 엄마는 엄마 건강 챙기고 그런 걸 신경을 더 써야지. 나는 엄마 아픈 거는 둘째라고. 그럼 첫째는 뭐예요, 엄마? 엄마는 너희들 둘이 결혼만 하면 아픈 데도 없어. 아이고. 응?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 병이 난다고. 그게 고민이 돼갖고. 어느 집을 가도 다 노인들이 그러지. 자식들 내 결혼만 하면 그럼 그 집 자식 결혼하면 이제 아유 이제 손주만 안겨주면 내가 또 손주가 태어나가지고 가가 또 그러면 아유 그렇게 끝이 없다고. 말로는 못 당할 큰아들. 괜한 파리만 쫓는 엄마. 멀찍이 눈치 보는 막내 아들까지 다시 모였다. 그러면 또 오네. 나는 왜 그런 눈치를 살살 보면서 와. 화가 좀 풀렸어? 이거 못 풀네. 응? 점점 화가 더 나지. 왜? 응? 안 풀렸어? 응? 말도 그렇지. 내가 호박 정리를 할게. 응? 홀로 산골을 지키다 세상 살가운 아들들이 왔을 때 든든하고 좋았던 재화 씨. 좋았던 시간이 훌쩍 지나고 보니 걱정이 쌓여간다. 아휴. 다음 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오지의 아침. 엄마는 이곳에서 30년 동안 식당을 해왔다. 닭장으로 향한 큰아들과 엄마. 오늘은 단골 손님 예약이 있기 때문인데 아이고
여기 붙들고 있어. 저거. 고개 빗을 큰 거 간다. 여기 간다. 지시대로 낚아채는데 벼슬이 놓쳤구만. 아니야. 이거 하고 하나만 더. 어떤 거? 저거 붙어선 거. 저거? 저거 붙어선 이제 고개. 선수가 따로 없다. 못 잡으면 내가 한테 혼나지. 나가요. 그동안 재화 씨 혼자서 해왔던 일들. 이제 두 아들이 옆에 있으니 참견만 하면 된다. 막내이 물 끓나? 대답을 왜 안 해? 물이 끓어? 너한테 뭘 해서 물도 안 끓이고. 닭장에 다녀온 엄마를 애지중지 닦아주는 막내 아들. 싹싹 달딱 끓지? 애기야? 이게 뭐예요? 어? 알았어. 네, 갈아입어. 손도 씻고. 갈아입어마. 손도 씻고. 이때 갈아입어. 뻗어갖고. 너 만지지 마. 따로. 아이 좀 있어봐. 씻을 거요. 씻어. 씻을 거란 말이야. 막내 아들과 알콩달콩한 엄마. 말끔히 씻고 팔을 걷어붙였다. 30년이나 식당을 운영했지만 손님이 오는 날이면 신이 난다. 물 빨리 갖고 와. 예. 엄마의 총지휘 아래 일사불란. 쇠모자의 손발이 척척 맞는데 가마솥 담당은 베테랑 엄마다. 가마솥 백숙의 생명이 바로 이 불 관리이기 때문인데 직접 산에서 캔 약초를 넣고 푹 고아내는 게 비법이란다. 엄마는 8대째 이어온 이 터에서 집안 손님을 치르다 식당까지 차렸다. 나는 별명이 백숙 할머니. 손님들 전화하면 백숙 할머니 잘 있었어 이래. 그래 이제 아들이고 오네. 백숙 할머니 뺏겠지. 엄마 혼자였을 때는 가뭄에 콩나듯 오던 손님이었는데 아들들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부쩍 늘었다. 엄마 나 좀 도와줘요. 알았어. 손질해야 할 닭이 많은 큰아들. 익숙치 않은 일이지만 묵묵히 열심이다. 아이고 피나지도 않네. 안 피냈어. 처음에는 할 줄은 모르는 잔소리만 하지. 어머니가 저를 너무 곱게 키우셔서 이런 걸 그럴 생각도 안 했죠. 엄마는 8살 생떼 같은 큰아들을 읍내 학교로 내보냈고 영특했던 용아 씨는 엄마의 바람대로 빛이 나게 자랐다. 너무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왜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집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어릴 때 어린 마음에.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죠.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은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8살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낸 큰아들 용아 씨는 팍팍한 서울살이가 더 공허했다.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엄마 옆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뭐 음식 같은 것도부터 해가지고 밑반찬부터 그 정도로 아예 어머님이 부엌일에 손을 떼게. 네, 그러면 일을 좀 덜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밖으로 가셔서 일을 하십니다. 밖에 일을.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죠. 밭일이고 식당일이고 두 아들이 나서서 챙기니 엄마는 편히 쉬셔도 될 텐데 정작 엄마는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한다. 오세요. 아이고 올해 큰만해 보는 거 같네요. 엄마의 20년 단골 손님이 왔다. 수고스럽게 와준 손님이 고마운데 손님들은 먼 길 온 만큼 고향의 맛을 느낀다고 한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읽어놓은 오지 식당. 이제 두 아들이 엄마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손맛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손님
손님이 채 돌아가지도 않은 분주한 식당을 두고 엄마가 슬쩍 어디론가 가는데 모르게 가만히 가자네. 아들 보면 못 가게 한다고. 허리 아픈 게 간다고 뭐라 해서. 두 아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산에 오르는 재화 씨. 그전에는 뭐 버섯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많이 올라왔나 모르겠네. 잠시도 몸 쉴 줄 모르는 재화 씨. 야생 버섯을 딸 작정인데 곡간 드나들듯 오르는 뒷산은 재화 씨의 손바닥 아니다. 이 버섯이 맛있는 버섯이라고. 뽕나무 버섯. 그래. 이긴 하게 나는구만. 지천에 널린 개의 식재료인 산골이다 보니 잠시 몸을 놀리면 먹을 걸 내어준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가서 징어 볶고 먹어야지. 아들님하고 볶아가지고 먹고 소주도 한 잔 먹고 그러면 잠이 잘 오겠지. 그렇게 1시간 동안 산을 누빈 재화 씨. 이렇게 산에서 간식거리 구하는 것도 재화 씨만의 재미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째 조용하다. 막내 아들과 딱 마주쳤는데 소년들 아까 어디 갔나? 아휴, 응? 어디 자고 갔다 가자. 오시는데? 응? 버섯 따러 갔다 오지. 참나 못 살겠네 진짜로. 팔 아파하고 그러면서 뭐하러 갔다 온대? 버섯 따가지고 반찬 해 먹지. 소년들 오면. 아니 다른 뭐 반찬할 게 없어서 따로 가? 해장국 끓여 넣고 맛있다고 많이 땄어. 아유 참 땀 흘리는 거 봐. 그냥 뭘 따왔어? 버섯 따지 못다. 아이고 참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진짜로. 응? 이거 좀 덜 먹으면 되죠. 알았어. 응? 이제 안 갈게. 안 가긴 말도 안 들으면서 뭘 안 가 안 가기는. 에휴. 막내 아들의 잔소리에 은근슬쩍 웃음으로 넘어가는 엄마. 따온 버섯 양이 엄청나다. 그 계란 버섯이잖아, 노란 거. 알아서 하시나 몰라. 그러면 안 되지. 응?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도 잘 따왔다고 칭찬할 줄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안 가. 허리에 어깨까지 아픈 양반이 산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속이 타는 아들이다. 이걸 원래 해야지. 아유 합시다 해. 이미 따온 버섯을 앞에 두고 시침이 뚝 떼고 앉은 엄마를 보니 아들은 질 수밖에 없다. 왜 저리도 고집을 부리는지 막내 아들은 걱정을 달고 산다. 산에 가지 말어 아무튼. 안 간다고. 걱정이 돼서 그래지요. 걱정이 돼서 아플까 봐. 나는 이제 늙었으니 아파도 괜찮다고. 그런데 이제 아들내미가 아프지 말아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응? 다 안 아프면 좋고. 그냥 다 안 아플라고 그러잖아. 다 아프지 말자고. 알았다고. 그냥 일을 좀 적게 해라고. 평생을 밭일에 산으로 강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한 엄마가 안타까운 막내 아들. 아들은 노심초사 걱정인데 엄마는 그 마음을 몰라준다. 자꾸 제가 뭐라 그러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술 한잔 하고 싶어서 따왔다고 핑계 대시는 거지. 엄마의 핑곗거리도 고스란히 받아주는 아들이다. 맛있게 잘 하긴 잘했네. 싱거워? 친구도 먹는다니. 조금 싱거워야 된다고. 아들이 한눈 파는 사이 에이! 넣었어 벌써. 안 넣었어. 허이 들렸고. 안 넣었어. 넣었는데 뭘 안 넣어. 여기 들어갔구만. 좀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아이, 조금만 넣게 보지. 아유. 늘상 이렇게 한 꼬집 고집을 부리는 엄마다. 형도 왔네. 너 어디 갔다가 오나? 응? 쫄초밭에 억새풀이 많아가지고 그 좀 뽑고. 어딜 갔다 왔어? 비싸네. 비싸네? 아이고. 그거 엄청 맛있는 거라고. 엄마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막내 아들과 달리
큰아들은 그저 묵묵히 엄마가 하는 일을 지켜만 본다. 오히려 일을 못하면 병이 나실까 싶은 마음에서이다. 아니 맛있다고 욕을 얻어 먹어갖고 버섯이. 엄마 덕에 버섯 먹소. 응? 네, 따오느라 고생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맛있게 아유, 해서 알았어요. 한잔 하셔. 네. 자, 건배. 먹고 부지히 싸우자. 티격태격 엄마는 아들들과 사랑의 전의를 다지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먹을만해? 간이 맞아? 거봐 내가 조금도 넣었더니 맞지. 엄마 또 가자. 엄마는 버섯 따서 신나고 아들들과 함께하는 이 작은 시간이 마냥 즐겁다. 하지만 형제는 이렇게 엄마 혼자 일을 벌이는 날이면 차마 말은 못해도 마음이 심란하다.